5주 연속 하락 중이고요. 지금 보니까 심리가 반등에 대한 기대들도 사라질 정도입니다. 예전에는 2, 3% 떨어지면은 줍줍 가자 막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뭐 10%, 20% 빠져도 안 사요. 더 떨어집니다.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시장이. 그래서 유의사항 또 어떤 것들 조심해야 되는지 시장 상황 점검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스닥이 지금 5주 연속 하락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도 없는 거예요. 지금 기술적 반등이라 하면은 그래도 좀 빠지다가 살짝 튀어오르는 척이라도 해주는 건데 이게 지금 10년 동안 2012년 이후 최장이랍니다. 와, 여러분 10년 내 가장 긴 하락. 그걸 저희가 또 막고 있어요. 하필. 물론 작년 재작년은 워낙 유례 없는 역사에 없는 폭등장이었다고 하지만은 원웨이 한 방향으로 흘러내리고 있고요. 하락 기간도 긴데 또 하락폭도 작지 않아요. 지금 나스닥이 제가 여기 간만에 가져왔습니다. 고점에서 얼마나 많이 빠졌느냐. 나스닥 지수가 무려 25% 가까이 빠졌고요. 이 정도면 이제 어느덧 코로나랑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와, 근데 진짜 생각해보면은 코로나 때는 확 빠졌다가 확 올랐거든요. 그래서 다들 어리둥절했어요. 이렇게 뭐지? 뭐가 지나갔나?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막 사람 피말리게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더 힘든 것 같으시죠? 어떠신가요? 저는 이게 더 지치는 것 같습니다. 와, 사람 피말리게 합니다. 이게 진짜 한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지금 빠지는 것도 많이 빠지고 있고 10년 내 두 번째 손가락에 들 정도로 많은 하락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수가 25%란 얘기는 개별 종목은 거의 반토막이 대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다른 자료 보여드릴 거지만 실제로 지금 나스닥 종목 절반이 50% 이상 빠졌습니다. 엄청난 하락세입니다. 생각보다 나스닥 주식들이 많이 빠지고 있고요. S&P 500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거의 10년 내 최장 하락 기간이고요. 5주 연속 스트레이트로 빠지고 있습니다. S&P 500도 흔하지 않은 지금 상황이고요. 10년의 가장 긴 하락, 그리고 탑3 정도에 들어가는 손실. 그래도 S&P 500은 양호한 편이에요. 사실 저도 보면서 S&P 500은 진짜 잘 버틴다. 코로나 때는 34%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코로나 때 S&P 500이 나스닥보다 더 많이 빠졌거든요. 거의 3분의 1이 날아간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14%, 15% 방어하고 있으니까 에너지 주식 같은 게 잘 버텨서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잘 버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계좌는 왜 이런지 개별 주식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빅테크들도 계속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애플만 우주 방어 정도로 가치주급으로 15%, 그나마도 많이 빠진 게 이 정도고 마소 20%, 알파벳 23%, 아마존 거의 40%, 테슬라 30% 빠졌고요. 메타 반토막 유지 중이고 엔비디아 여기까지 내려갔네요. 엔비디아 46%. 와, 이러다 반토막 가겠습니다. 2018년에도 반토막 한번 났었거든요. 그때도 금리 인상 후반부에 지금 거의 그거랑 비슷하게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시장 지수도 그렇고요. 정말 속이 쓰립니다. 이제 막 더 빠지냐 마냐 이런 얘기들도 이제 가득 차 있으니까 혼란스러운데 제가 봤을 때는 계속 강조드리는 건 세 가지 악재. 저희 다 같이 알고 있지만 업데이트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불확실성은 정리가 조금이라도 돼야지 증시가 그래도 돈이 좀 자금도 들어오고 이 증시 좀 괜찮나 보다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긴축, 전쟁, 봉쇄 이 이슈가 지금 제일 큰데 저는 그래도 이거 5월 긴축 이슈 지나면서 조금 요거라도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했는데 제가 이거 만화 보여드렸지만은 불확실성 소멸은커녕 지금 불확실성이 더 커졌어요. 긴축이 더 빨라진다 이러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미국 국채 금리가 오히려 마의 3%를 돌파하면서 이건 시장 금리입니다. 기준금리 아니고요. 먼저 시장이 반영하는 미국 10년 금리 제가 이거 매주 보여드리고 있는데 매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3.12거든요 세상에. 제가 이거 지난번 고점이 2018년 말 이때 3% 넘어가면서 나스닥이 못 견디고 폭락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이미 빠지고 있죠. 금리가 올라가면 성장주들이 약세니까 취약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미 아랑곳도 안 하고 올라가고 있는데요. 보통은 이거 선반영이야 선반영. 연준 회의 앞서서 먼저 올라갔다가 이제 슬슬 내려오겠지. 그래서 이번에 베팅하신 분들 많더라고요. 주식에 성장주에 연준 발표하는 날에. 근데 완전히 보란듯이 그냥 뚫고 올라가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많이들 당황하신 분들 많고 막 손절했습니다. 물렸습니다. 레버리지 써서 풀 매수했는데 지금 다 물렸습니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역대급 매수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개미들이. 근데 다 물렸어요. 지금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지금 많이들 힘드신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냐면요. 연준 의장 말을 믿지를 않아요. 이제 저도 이제 라이브로 이날 생중계를 봤는데 연준 의장이 계속 똑같은 소리만 하는 거예요. 우리 경기는 강하고 경기 침체 안 올 거고 자신 있다. 긴축 대응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똑같은 말만 하니까 시장이 안 믿는 거죠. 오죽하면 지금 미국에서 이 짤이 유행이에요. 연준의 말은 다 거짓말 이다 이러면서 혹시 내가 금리 인상 크게 한다고 말했었나요? 그 발언은 일시적인 거였어요. 이게 일종의 유행어인데 이 발언이 왜 나왔냐면
작년에 연준 의장이 자신감 있게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라고 말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틀린 걸로 판명이 됐잖아요. 일시적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준 의장을 안 믿는 거죠. 이제 에이 뭐야 또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우리를 속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긴축 급하게 안 한다 그래놓고 또 할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의심의 눈초리. 시장은 믿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도 오르고 금리 급등하니까 나스닥은 뭐 줄줄 흘러내리고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시장에 이렇게 신뢰가 깨지면 안 되잖아요. 연준 의장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막 무시하고 이런 사람이 아닌데 시장이 완전히 연준 의장 말을 안 믿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얘기도 나와요. 이게 약간 웃지 못할 얘기인데요. 연준의 큰 그림이 성공 중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지금 이번 주 기사 중에 뭐가 나왔었냐면은 미국에서 이제 인플레 우려가 커지니까 지갑 사정이 어려워지니까 세상에 은퇴 취소가 급증 중이래요. 은퇴 취소.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저는 이제 은퇴 취소라는 말이 되게 생소하던데 퇴직 후 복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 이제 경제적 자유입니다. 아니면 나 이제 은퇴할래요. 주식도 오르고 코인도 오르고 부동산도 올라가지고 나 이제 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빠이빠이 하면서 은퇴할랍니다 했었는데 어라 이거 심상치 않은데 인플레 갑자기 물가 막 오르고 주식도 떨어지고 지금 자산 시장이 심상치가 않은데 하니까 이제 갑자기 다시 출근할래요 라는 비율인 거예요. 이게 은퇴 취소가 급증하고 있답니다. 지금 그러니까 연준의 큰 그림 어떻게 보면 이제 일하러들 다 돌아오세요. 이제 주식 그만하시고요. 약간 이런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명 금융치료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유행하는 짤이었는데 뭐 하는 거야 일어나 돈 벌어야지 이제 근로소득의 소중함을 다시 일깨워주고 있는 연준 아닌가.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제 댓글에도 당분간 주식 접고 근로소득 열심히 해서 원화 벌겠다. 원화 채굴하겠다. 다시 현금 마련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댓글들 많이 달리더라고요. 이제 당분간은 주식 어렵다고. 미국에서도 똑같은 유행이 돌고 있어요. How to make money. 돈 어떻게 벌까 했더니 일해라. 옛날에는 주식해라, 코인 사라, 뭐 NFT 사라 막 이랬는데 일하는 게 지금은 최고다 이러면서 이제 씁쓸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번에도 연준 의장이 노동시장이 너무 문제다. 사람들이 일하러 돌아오질 않는다. 그래서 일하러 보내야 된다. 어떻게 보내냐? 더 이상 다른 걸로 돈 벌 수 있다라는 기대를 꺾어버리자. 이게 연준 의장이 계속 말했던 거거든요. 주식에 대한 기대를 꺾어버리자라고 간접적으로 돌려 말한 건데 심지어 이제 이번에 파월 의장이 또 말했어요. 미국인들이 다시 노동하러 올 거야. 왜냐면 어차피 저축 바닥나면은 이제 인플레 물가 상승 못 견디고 돌아올 거거든. 실제로 지금 저축률이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재난지원금이나 각종 부양책으로 쌓아뒀던 돈,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걸로 벌었던 돈 가지고 버텼는데 못 버티고 이제 일하러 돌아오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또 하나의 신호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당분간 자산 상승 이런 게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또 주장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 근데 아직도 반대로 아니다. 여전히 지금 개미들은 기대를 못 버리고 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미국 개미들은 아직 저가 매수에 엄청나대요. 미국 개미들은 이번에도 연준 의장 발언하는 FOMC 회의하는 날 이 통계 집계 이래로 최대 규모를 또 매수했답니다. 풀매수. 이 정도면 풀매수라고 불러도 되죠. 영끌 매수. 3조 원을 미국 개미들이 저가 매수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 싹 다 물렸죠. 왜냐면 그 다음날 폭락했으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미국 개미들은 근 2년 동안 벌었던 그 경험이 있으니까 야 이거 싸게 사면 오르라. 걱정하지 마. 이런 낙관론과 함께 그런 우상향한다는 거에 믿음이 확실히 있으니까. 근데 연준은 이제 이 심리를 잡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자꾸 사람들이 일하러 안 오니까 집에 컴퓨터 놓고 전업 투자자 하려고 하니까 자꾸 퇴사하고 은퇴하니까 경제적 자유 잃었습니다 하면서 자꾸 집에 가버리니까 연준 입장에서 이게 골머리일 텐데 아무튼 요렇게 지금 팽팽하게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긴축 요렇게 이어지고 있고 긴축도 빨라지고 있는데 거기에 영향 미치는 게 봉쇄 전쟁이잖아요. 근데 봉쇄 여러분 이번 주 저는 이거 뉴스 보면서 야 이거 대놓고 당분간은 봉쇄 안 풀겠다라는 거로 좀 느껴졌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 국제행사 9월 달에 있는 아시안게임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놓고 그냥 연기시켰습니다. 9월이면 아직 그래도 꽤 남았는데요. 그냥 밀어버렸어요. 그러면 이때까지 안 풀겠다는 얘기 아닐까요? 제가 좀 너무 극단적으로 해석하나요? 그래서 야 9월 행사 지금부터 연기시키는 거 보니까 그냥 대놓고 시진핑은 봉쇄를 당분간 안 풀겠다라는 거 아닌가. 못해도 그냥 10월까지 자기 3연임 할 때까지는 안 풀겠다라는 신호를 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렇게 되면 인플레가 잡힐 이유가 없고 이렇게 되면 뭐 긴축 속도가 늦춰질 이유도 없으니까 별로 안 좋은 소식입니다. 보면서 좀 그랬습니다. 저도 야 이거 뭐 양보가 없구나. 일말의 희망을 가지지 말라고 이렇게 대못을 박는구나 싶었고 그래서 이제 또 혹시나 하면서 제가 이렇게 희망을 가지면서 여기 혹시 그래도 좀 풀어줄 거죠? 하면서 물어보니까 다시 한번 제로 코로나 정책 할 거다. 중국의 방역 정책은 아주 성공적이고 부정하는 언론들 뭐 이런 데랑 단호히 때려잡겠다 이런 얘기를 강조했습니다. 3년이면 해야 된다고. 도시봉쇄 계속될 것 같다. 지금 뭐 도시봉쇄뿐만 아니라 틱톡, 중국의 SNS 다 검열하고 있답니다. 미국이나 유럽 문화 칭송도 안 되고요. 통제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황제복을 입혀놨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렇게 되면 더 타이트하게 관리한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길게 보시는 분들은 올해 10월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자. 그게 좀 마음 편하지 않을까요? 10월까지? 여름만 조금 보내면은 조금 인내심 갖고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반등했다가 떨어졌다 할 수 있겠지만은 조금 중국 3연임 할 동안은 지금 경제고 뭐고 신경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도 보시면요.
지금 중국 주요 도시 봉쇄로 수백만 명 실업자 신세, 노숙자 급증. 근데도 신경도 안 쓴대요. 지금 외국 기업들이 불만이 쏟아져 나오는데도 요지 부동, 중 지도부 지금 관심이 없죠. 경제에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도 써 있어요.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부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이렇게 난리가 나는데도 다이나믹 제로 코로나의 총 방침을 조금의 동요도 없이 견지하겠다. 결연히 투쟁하겠다. 이런 거 따위에 흔들리지 않겠대요. 그러면서 이제 노무라 증권이 이 최고 지도부에서 한 거 회의 보니까 경제 문제가 거의 거론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뭐 누가 어떻게 되든 말든 기업 실적이 박살나든 경제 지표가 떨어지든 지금 관심이 없어요. 지도부는. 이런 증거들만 가지고 봤을 때는. 그래서 더욱 강력하게 유지할 것임을 보여준다. 야, 이렇게 되면 이제 당분간은 악재, 불확실성 세 가지 중에 하나는 해소가 당장은 좀 요원하다.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봉쇄 말고 전쟁도 있잖아요. 그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고 앞으로 고비가 될 그 주요 포인트라고 그랬는데 이제 이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열병식, 러시아가 이때 뭔가 엄청난 임팩트를 주는 일을 할 거라는 우려들이 커지고 있어요. 조용히 넘어가는 거냐 뭐냐 이러면서 지금도 주말간에 러시아가 전승절 이제 5월 9일 열병식 총 리허설을 하고 있대요. 야, 지금 언론에서도 뭔가 하는 거 아니냐. 푸틴은 완전한 미치광이 전략을 쓰는데 전승절날 도대체 뭘 할지 모른다. 아직은 모른다. 이게 전면전을 선언할 건지 이렇게 협박만 실컷 하다가 약간 미치광이 전략을 쓰면서 하다가 최후에 원하는 협상 카드 내놓으면서 협상하자고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에 따라서 또 증시 변동성도 있으니까 요 불확실성은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5월 9일 전후로 또 요동칠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전승절에 뭔가 일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팽배하다. 그래서 지금 푸틴 대통령들 지지자뿐만 아니라 적들도 큰 관심사. 이 기대를 채우지 못한다면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이걸 안 채우면 푸틴 대통령은 정치적 패배를 떠안게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또 극단적인 걸 또 할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요 불확실성이 좀 제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있는데 지금 뭐 이게 끝나간다고 보기에는 이번 주에 웃긴 뉴스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뉴스가 여기 러시아 운동 경기장인데요. 우크라이나가 연상되는 노란색, 파란색은 다 치우고 있대요. 지금 보이시나요? 의자 다 뽑아버리고 있습니다. 러시아 경기장인데요. 노란색, 파란색 의자 조합은 다 뜯어버리고 있어요. 뜯어버리고 여기도 심지어 공항의 로고 컬러까지도 노랑, 파랑 조합에서 빨강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세상에. 아니 한 기업의 컬러는 나름 심볼인데 되게 중요할 텐데 거슬린다고 뜯어버리고 심지어 한 동네 울타리 조합이 노란색, 파란색인데 그걸 파란색, 초록색으로 바꿔버렸어요. 거슬린다고. 제가 봐서 약간 유치하기도 한 것 같은데 좀 어떠신가요? 근데 이게 당장 단기간에 끝낼 생각이 없는 건지 이번 주에도 아예 대놓고 러시아와 중국 국가결제 시스템 둘이 협력하자. 중앙은행끼리 만나서 협의하겠다고까지 밝혔습니다. 러시아 결제 시스템인 미르와 중국 결제 시스템인 유니온페이 요거 서로 사용하고 홍보해주자. 우리끼리 해먹자 그냥. 달러 쓰지 말자 이러면서 대놓고 이제 지금 이렇게 장기전 준비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또 미국도 끝낼 생각이 없습니다. 이번 주에는 아예 석유, 석탄 넘어서 우라늄까지도 안 받아주겠다 이러면서 싹을 잘라버리겠다 이렇게 하니까 원전 관련 주식들도 들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들썩였겠죠? 뉴스보다 주가가 빨리 움직이니까. 그런데 장기적으로도 또 원전 막 이런 얘기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미국의 사용량 20%를 러시아에서 받는데요. 원자력, 원전을. 근데 이제 이것도 이참에 잘라버리고 미국 자체 생산하겠다는 거죠. 이제 진짜 에너지는 그냥 선 그어놓고 따로따로 받겠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봉쇄도 해결이 안 되고 전쟁도 해결이 안 돼서 당분간은 조금 지루하다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돈이 남의 돈도 아니고 우리 돈인데 조금 보수적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소중하게 번 돈인데 이래서 열심히 번 돈인데 이거 잘못해서 또 변동성에 휘말려서 또 손실 보면 아쉬우니까 특히 조금 요거 해소되기 전까지는 보수적으로 같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조심스럽게. 하나 또 말씀드리면 포인트 하나가 또 있어서 지금 제가 2018년 말 사이클에 이 금리 인상 말기였거든요. 이때가 금리 인상 1년에 막 몇 번씩 하면서 2018년에 나스닥이 올라가다가 결국 막판에 미국 10년 금리가 3% 넘어서 3.25 딱 찍으니까 막 일명 발작이 일어나면서 막 폭락을 했거든요. 요번에 그 3.25까지 올라가면 또 한번 시장이 요동칠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게 5년 전 저항이다. 저항선이라고도 불리는데 기술적으로 전 고점에 도달할 때 항상 시장 충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라는 의견도 있어요. 그래서 알아두셔도 나쁠 거 없잖아요. 미국 10년 금리 3.25가 또 고비가 될 수 있다. 여기 써 있습니다. 지난 사이클 고점이었던 금리 3.25 부근을 조심하라는 의견들,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애초에 3.25까지 오르는 것도 지금 말이 안 되죠. 이제 금리 인상하기 시작했는데 시장 금리가 먼저 앞서 나가는 겁니다. 인플레가 워낙 세니까. 그래서 훨씬 커질 수 있다. 우려가 훨씬 커질 수 있다. 지금 시점은 이미 금리가 오르기만 해도 부정적인데 기술주 성장주 부정적인데 지금 시장의 텐트럼이 발작이 이때 나왔었기 때문에 이때 좀 조심하자. 돌아오는 주에 아마 3.25를 터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핑계로 또 떨어뜨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2018년 말 이 나스닥 여기 파란색인데요. 잘 가다가
이렇게 급락하기 시작합니다. 미국 금리가 빨간색인데요. 이렇게 미국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못 견디고 빠지더라고요. 처음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쭉쭉쭉 빠져가지고 무서웠습니다. 애플 40%, 엔비디아 50%, 마소 이런 것들 다 20, 30% 쭉쭉. 지금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이미 나스닥 파란색인데 이미 뭐 빠지고 있습니다. 미국 10년 금리 3% 넘어가서 빨간색 쭉 올라가니까 나스닥 성장률은 쭉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아 정말 저점을 깨고 내려가고 있어서 조금 당분간 좀 보수적으로 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5주 연속 이렇게 쉬지 않고 빠지다니 좀 너무한 것 같기도 하면서도요. 앞에 애널리스트들이나 기술적 분석가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이제 2018년 말 사이클 전 고점까지 주요 금리들이 다 도달하기 직전이라서 주의해라. 이때 뭔가 변동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뚫고 올라간다는 사람 반, 다시 내려온다는 사람 반이거든요. 그래서 팽팽합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금리가 더 올라간다. 야 이제 시작이다. 인플레이션 봐라 난리 났다. 이런 분도 있고 아니다. 여기는 못 올라간다. 저항이다. 그래서 다시 내려온다. 뭐 이렇게 지금 팽팽하게 분위기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 거기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은행들, 유럽은행, 영국은행, 일본은행, 물론 뭐 일본 돈 풀기 하고 있긴 하지만 주요 은행들의 자산, 그동안 주요 은행들이 돈 푼 거는 무시 못하는데 이게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니까 요즘 보시면은 진짜 애플이 하루 만에 5% 빠지고 이런 거 진짜 흔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최근 강세장에서. 근데 지금 막 긴축 발작이 개별 종목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지수도 막 5%씩 빠지고요. 세상에 이게 약간 히스테리한 움직임이 일어나는 게 전형적으로 긴축 시기에 나오는 움직임입니다. 이제 돈이 말라가니까 되게 신경질적으로 막 짜증내듯이 주식시장도 막 짜증을 내고 있습니다. 막 폭락, 폭등 이런 걸 거듭하면서요. 그래서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4대 은행 이 노란색이 돈 푼 건데 지금 이제 돈 푼 게 내려가면서 글로벌 주식시장도 같이 내려가고 있다는 거 보여드린 겁니다. 방향이 같이 움직이니까 이거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4대 은행 하반기 축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이미 사실상 시작됐기 때문에 이건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래도 나는 조금씩 분할 매수 할래요 하시는 분들 정말 좋은 전략이니까 여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표는요. 저도 만약에 처음 산다면 조금씩 분할 매수 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미 들고 있는 물량이 있어서 그렇지 솔직하게 제가 처음에 이제 미국 주식을 시작한다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한 주씩 매수해볼란다 하시면 당연히 이렇게 빠졌을 때 점점 사는 거죠. 30% 이렇게 빠졌을 때 한 주, 여기서 5% 더 빠지면 한 주, 그렇게 하면은 물타기도 되고 계속 모아갈 수도 있고 평단가도 낮추고 좋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미 많이 사신 분들, 현금이 부족하신 분들은 조금 조심하자는 얘기였습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상처를 입고 지금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버핏은 올해 1월에서 3월 사이에도 또 애플을 샀더라고요. 와, 여러분 버핏이 애플 산 게 2016년부터거든요. 그때 대비 한 5배 이상 올랐어요. 이미 5배가 훨씬 넘죠, 제가 알기로. 근데도 싸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여전히. 그래서 4일 연속 하락한 요 날이니까 1월 아니면 요때 2월 말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요때 샀는데 지금 사시면 버핏의 추매 가격보다 싸게 사시는 겁니다. 지금 애플이 한 155불 정도 하는데요. 지금 사시면 버핏이 싸다고 생각한 가격보다 싸게 사시는 겁니다. 최소한 참고하시라고 가져왔습니다. 길게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뭐 애플이야 워낙 좋은 주식이니까. 이번 주에 출연해가지고 애플 주가가 4일 연속 하락했을 때 샀는데 빨리 올라버려서 못 샀대요. 그래서 만약에 계속 내려갔으면 계속 더 샀을 거래요. 되게 자신감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버핏은 애플이 되게 마음에 들었나봐요. 진짜 비중 1등이고 비중 더 늘릴 생각도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진짜 인수하려고 그러는 거 아닌지. 대주주는 이미 돼 있고 그렇습니다. 역시 버핏의 애플 사랑은 끊임이 없는 것 같고 여전히 사고 있다. 그리고 버핏은 지금 시장에서 뭐 금리를 올린다, 긴축을 한다, 경기 침체가 온다, 난리를 쳐도 아랑곳 안 하고 사는구나, 이렇게 또 생각이 한번 들었습니다. 물론 워낙 돈이 많으시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요. 근데 부자라고 아무 때나 사진 않죠. 부자가 더 조심하고 잃기 싫어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계속 3대 악재 정리해드리고 있는데 전쟁 봉쇄가 해결이 돼야 긴축 속도가 늦어지는데 지금 그럴 기미가 안 보여서 당분간 조금 조심하자는 말씀 드리고 싶고, 5월 9일 러시아 열병식 때에 러시아가 또 어떤 깜짝 쇼를 할지 불확실성이 좀 있다. 요거 체크. 그리고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소비자 물가지수, 이게 인플레가 얼마나 빨리 꺾이는지 요거에 따라 또 돌아오는 주는 변동성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요건 체크 캘린더 제가 계속 공유 드릴게요. 요게 가장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당분간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5월 배당락일 캘린더, 이번 주 금요일까지 들고 계셨던 분들은 애플 배당 이제 곧 들어오실 거고요. 5월달이 배당락일 잔치입니다. 그래서 배당 영상은 제가 따로 올릴 건데 참고하시라고 넣어놨습니다. 배당락일도 카페에 올려뒀습니다 이미. 그래서 한번 보시고, 빅스텝 이어지고 지금 3대 불확실 악재 조금씩 해소가 되는 거 보면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시진핑도 10월까지는 봐줄 생각이 없고 양보할 생각이 없고 경제고 뭐고 지금 본인의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조금은 같이 인내를 가지고 해도 나쁠 게 없지 않을까, 주식이 어디 가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서 대응하면 좋겠습니다. 잠깐 제 책과 해외 주식
그리고 국내 주식까지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주목해주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온라인 계좌 개설하시고 이벤트 신청만 하시면 국내 인기 주식 한 주를 추첨해서 증정해드리고 해외 주식 100만원 이상 거래하시면 아마존, 테슬라 등 해외 주식 한 주를 100% 증정한다고 합니다. 이렇게만 받아도 꽤 쏠쏠하겠는데요. 게다가 해외 주식 거래 수수료를 0.07%로 우대받으실 수 있고 당연히 실시간 시세도 무료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입고 이벤트도 진행 중인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 댓글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계좌 개설하실 때 이벤트 코드에 소몽 입력해주시고 100만원 이상 거래해주신 모든 분들께는 제 책을 증정해드립니다. 아직 미국 주식 시작하지 않으셨거나 추가 계좌 개설하실 분들은 이런 혜택 누리시면서 투자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